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함수는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코드 블럭을 정의한 겁니다. 이 코드 블럭을 호출하기 위해서 함수에 이름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딩하는 방법을 절차형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차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함수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함수를 말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서브루틴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프로시저, 그 다음에 펑션, 지금은 메소드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근데 이 개념들은 뭐 미미하게 차이 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다르게 불려왔던 거고,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같은 개념,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함수라고 하면 됩니다. 옛날에 함수를 프로시저라고 불렀는데 이 프로시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절차가 되기 때문에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코드 블록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고 함수를 정의하고 활용을 하는 것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제어 흐름, 컨트롤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보기 쉽도록 구조를 잡아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반복문과 조건문 같은 거를 써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더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게 C 언어로 구현이 되도록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어 구문뿐만 아니고 함수 블록, 코드 블록을 정의하는 함수라는 개념도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강조하는 게 변수 이름과 상수 이름을 잘 붙이고 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물론 함수 이름도 잘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가능하면 많이 정의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함수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느려지고 프로그램 용량이 커지고 이런 기후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의 메모리나 저장 공간은 충분히 넓고 CPU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썼다고 해서 약간 느려지거나 프로그램이 약간 커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약간 느려졌다 하더라도 그 느려진 것보다는 훨씬 큰 이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코드가 구조가 잡힌다는 겁니다. 코드 구조가 잡힌다는 것은 코드를 봤을 때 이 코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함수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코드 블록에 이름을 붙인 게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가 한참 뒤에 이 코드를 본다, 혹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본다 하더라도 현재 코드 블록이 어떤 걸 하는 건지 함수 이름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서 함수를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빈 프로젝트 선택해서, 자, 이름은 당연히 함수가 됩니다. 함수로 함수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스에 가서 새 항목으로 만듭니다. 자, function.c로 만들고요. 우리 계속 하듯이 입 출력을 위해서 스탠다드 IO가 있어야 되고요. 실행 파일이 가장 먼저 실행한 함수인 메인 함수도 필요합니다. 그 함수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덧셈하는 함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덧셈하는 함수. 우리가 덧셈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3 플러스 4 해서, 자, printf로 %d, 자, 엔터, 뉴라인 한번 넣고 i 이렇게 출력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덧셈과 같은 거를 함수로 만들면 프로그램이 더 구조화가 됩니다. 왜 그런가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코드는 덧셈하는 연산이 메인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 안에 구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코드가 달랑 두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보통 코드는 수천 줄, 수만 줄이 됩니다. 이 수천 줄, 수만 줄을 전부 다 메인문 안에 넣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 코드를 봤을 때 어디까지가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인지, 그 다음에 이 코드는 그 옆에 코드랑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건지 파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골부터 주장을 했던 게 코드 블록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골 프로그래밍도 아주 옛날에 나온 건데 그 알골 프로그래밍의 굉장히 좋은 장점은 그러니까 코드 블록을 정의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출력을 정의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리고 알골에서는 영어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읽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C 언어가 또 적극 채용을 했기 때문에 C 언어에서도 코드 블록을 정의하는데, C 언어에서 코드 블록을 정의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요런 거를 이 중괄로 이용해 가지고 코드 블록 정의를 했습니다. 이 코드 블록 정의는 알골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코드 블록을 정의하는 방법들은 이제 몇 가지 제한이 되어져 왔는데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이 중괄로가 지금은 거의 대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알골에서 어떻게 쓰는가 하면, 자, 알골에서는, 자, 알골에서는 begin하고 end로 있었습니다. end 쓰고 여기에 이제 코드를 넣으면 얘가 코드 블록이 돼서 요 블록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고요. 이 알골에서 큰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BCPL인데, BCPL이 원래 이 괄호를 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중괄호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 옛날에는 키보드에 키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다양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쓰고 싶은 게 이런 물결무늬를 이제 쓰고 싶었는데 이게 잘 키보드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표시하고 괄호 표시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얘를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얘를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요런 게 뭐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C 언어가 나오던 무렵에는 이제는 이런 중괄호가 기본적으로 키보드에 이제 장착이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두자 쓰지 않고, 두자 쓰면 불편하잖아요. 않고 한 글자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C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972년입니다. 1972년에 C 언어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 완성된 C 언어 이용해서 한 일이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만들어지고는 있었는데 60년대 말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운영체제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셈블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셈블리에서는 함수가 없어요. 함수가 없고 서브루틴 정도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매개 변수는 스택에 전부 채워놓고 들어간 다음 서브루틴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걸 다시 팝해서 스택에 있는 거 집어내서 계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번거로웠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자동화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코드 블록을 정의를 해서 입출력을 이제 만들어주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런 개념들이 C 언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수 만들 때는, 자, 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 문법을 가져갑니다. 맨 처음에 함수명을 이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괄호가 중요합니다. 괄호 속에 입력 매개 변수, 아니면 더 쉽게 입력 변수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이걸 집어넣은 다음에 함수는 출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출력을 함수명 앞에 명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를 위한 코드 블록은 중괄호로 묶어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 정의 방법인데,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의 코드가 한 줄이라 하더라도 함수의 코드 블록을 정의했던 이 중괄호는 생략을 할 수 없습니다. if문이나 for문 같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는 중괄호를, 구문 하나인 경우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함수 정의에는 반드시 중괄호를 써야 됩니다. 코드가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코드 블록을 함수에서는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써줘야 됩니다. 덧셈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 덧셈은 add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함수 이름을 적고 함수기 때문에 입력이 필요해서 괄호를 꼭 써줘야 됩니다. 코드 블록을 정의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또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근데 덧셈을 하려면 입력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입력을 예를 들어 x, y 이렇게 하는데, 자, 입력 변수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입력 변수를 정의할 때는 입력 변수, 정의라기보다는 선언이 더 낫겠네요. 입력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선언을 하려면 이 입력 변수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받을 거니까 int x, int y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최종 출력값도 함수명 앞에 써줘야 되는데 int라고 자료형을 써줍니다. 그럼 색깔이 이제 바뀌었는데 보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함수명을 내가 선택해서 기록을 한 거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함수를 돌릴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을 이용해서 함수를 위한 입력 변수를 선언한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 앞에 있는 게 중요한데 앞에 있는 게 함수의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 쓴 게 아니고요. 많이 썼습니다. 언제 썼는가 하면 메인문 정의할 때 항상 썼습니다. 메인문 정의할 때 이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함수 이름인데 원칙적으로는 뭐 아무 이름이나 써도 이제 관계없죠. 아무 이름을 쓰더라도 그 함수가 최초 실행 함수라는 것만 명시할 수 있다면 쓰면 되는데 C에서는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메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첫 번째 호출된 함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함수명은 우리가 작성한 함수명에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이름입니다. 예약은 아니지만, 키워드는 아니지만 써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다. 이 정도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 메인 함수는 입력이 없기 때문에 입력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선언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두면 됩니다. 다만 출력은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출력은 메인 함수에서는 없는데 없다는 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void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덧셈하는 거는 자 int w를 할까요? w는 x 더하기 y.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계산한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받고 반환하는 과정이 C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입력을 받고 반환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함수는 C 언어가 가장 최초에 쓴 건 아니지만 알골부터 서서히 내려오는 그 개념들을 이제 수학기호 이용해 가지고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기호를 C 언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활용할 때 내가 수학기호에 익숙해만 지면 읽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연산기호는 수학에서 쓰는 연산기호를 거의 똑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나왔고, 자, 얘를 w에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변수 선언이라고 했죠. 변수 선언. 변수는 꼭 선언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w라는 결과를 반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반환 시켜줄 때는 키워드 return을 씁니다. 자, 얘는 w를 반환한다는 겁니다. 반환. 요걸 영어로 하면 return이 되죠. 이 w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두 줄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w를 선언해가지고 반환하는 거라서 요거 대신에 밑에처럼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굳이 새로운 변수를 선언할 필요 없이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반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에는 변수 w를 반환했는데 밑에는 계산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반환하든 계산 결과를 반환하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에다가 계산된 값을 구하고 싶으면, 자,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함수로 씁니다. 함수로 쓰면 add 3, 4. 자,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위에보다는 밑에가 읽기가 더 좋습니다. 3하고 4를 더하는 단순한 연산이라서 뭐 특별한 감흥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긴 코드 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코드 블록을 하나의 이름으로 머릿말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함수명입니다. 그 함수명을 이제 불러주기만 하면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호출을 해볼까요? 7. 결과는 똑같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나오는 결과는 똑같은데 우리가 편한 겁니다. 이제는 만약에 덧셈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덧셈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호출의 좋은 점은 함수 호출 하면 내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미 검증한 코드 블록을 함수로 정의하기 때문에 함수 내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함수 내부에 얼마나 복잡한 기능을 이제 구현했는가 하는 걸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printf죠. printf는 공부해보면 나름대로 복잡한 함수입니다. 복잡한 함수인데 우리가 활용할 때는, 자, 포맷 규격자를 가진 문자열을 하나 써주고 걔를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출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수를 그 다음에 나열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프로그래밍 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자, 메인문이 있으면 메인문이 있으면 메인문 위에 정의하는 게 이제 편한 거고, 근데 이 함수를 메인문 밑에 정의하기도 합니다. 메인문 밑에 정의하면, 자, 컴파일을 해갈 때 메인 와서 add를 하는데 add가 없잖아요. add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add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add가 정의되지 않았다. add가 정의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add가 밑에 있는데 정의가 안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는 그 순서대로 컴파일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컴파일하는데 여기서 add를 만나잖아요. 근데 정의된 거는 밑에 있기 때문에 이 add는 제대로 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호출하려면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함수에 대한 정의가 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함수도 변수처럼 선언이 가능합니다. 함수 선언.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선언하는 방법은 요 함수 정의처럼 쓰면 됩니다. 얘는 함수 정의처럼. 그러니까 여기 선언 방법은 함수 정의처럼 쓰면 되는데, 다만 코드 블록은 제외. 자, 코드 블록을 제외하면서 함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를 똑같이 복사해서 한 번 더 써주고, 자, 얘는 선언이라서 세미콜론으로 구문을 끝을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함수를 미리 정의해서 아랫부분에서 사용 가능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위에 선언을 했고 선언되어 있는 상태라서, 자, 컴파일에 갈 때 메인문에서 함수 정의는 없지만 함수 선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입력과 출력이 맞는지 확인해서 컴파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컴파일을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결과가 이제 워닝 없이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함수를 선언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이 선언된 함수를 저장하는 파일이 대부분 헤드 파일입니다. 헤드 파일. 머릿말 파일인데, 헤드 파일은 주로 함수 선언을 저장하고 있음. 그럼 함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자, 함수 정의는 컴파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 함수들은 라이브러리 파일로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도서관인데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지 않고 함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책이 많잖아요. 책을 모아둔 것을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을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이니까 도서관,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이 함수 정의는 주로 라이브러리 파일에 존재합니다. 이 라이브러리 파일은 컴파일이 된 파일입니다. 컴파일이 된 파일.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 파일은 컴파일되고 링크도 되어서, 자, 실행 파일 되기 전 단계입니다. 되어서 실행 파일 만들기 전 단계까지 다 작업을 미리 해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쓰면 컴파일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이미 이 라이브러리 파일은 목적 파일로 다 되어 있고, 자, 필요한 거 링킹도 이제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집어넣기만 하면 실행 파일이 이제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파일을 쓰는 소스 코드에 컴파일 속도가 이제 빨라집니다. 미리 다 해둔 걸 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printf는 라이브러리 파일에 이제 있는데, 이 printf가 복잡할 거잖아요. 소스 코드가 복잡한데 그 복잡한 거를 미리 다 만들어 둔 겁니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때는 헤드 파일에서 함수 선언, 함수 선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함수 원형이라고도 합니다. 함수 원형. 이 원형에 해당하는 영어가 프로토타입입니다. 헤드 파일에서 함수 선언하고 나중에, 자, printf의 함수 정의는 링크에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파일을 이제 한다고 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 그걸 다 분석해 가지고 실행 파일 되기 전에 우리가
편하게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한 목적 파일을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근데 이 목적 파일은 실행 파일 아닙니다. 큰 차이는 실행 파일하고 목적 파일의 큰 차이는 이 목적 파일에는 printf와 같은 함수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이 함수를 어떻게 쓴다는 정보만 있고 함수 정의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함수 정의를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메모리 구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운영체제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메모리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링크하면서 빠져있는 함수 정의도 넣고, 그 다음에 메모리 구조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int라든지 이런 숫자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안에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링크해서 다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잘 들어가면 링크한 다음에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printf 한번 찾아가 보면 이 printf는 요 밑에 printf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이 printf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코드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끼죠. 근데 이 printf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vf, printf, l 이라고 하는 복잡한 이름 쓰고 있고, 얘를 따라가면 또 얘가 하는 거는 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함수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찾아가 보면, 그러니까 점프해서 이제 갔는데 찾아가 보면 이 함수 자체는 선언만 있지 구현된 코드 함수 정의가 없습니다. 함수 정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요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printf에 호출했던 함수 정의는 라이브러리 파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링크를 통해서 링크 시키면 실행 파일에 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를 통해서 함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함수선언을 어떻게 하고 함수 호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nt를 썼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자료형을 전부 다 써도 됩니다. int뿐만 아니고 double을 써도 되고요. float, character, long 뭐 이런 것들을 다 쓰더라도 문제 없이 다 돌아갈 수 있고, 이 함수를 쓰는 이유는 코드 블록에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 코드 블록에 이름을 붙여서 함수가 이렇게 쓰여질 때 함수 이름만 부르면 내가 이전에 정의해뒀던 코드 블록을 한 번에 이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함수가 중요하다는 거 알 거고 함수 개념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